네, 안녕하세요. 빛나라 스티브입니다. 정말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. 지금이 5월인데도 이렇게 더우면 7월, 8월 여름 되면 또 얼마나 더울지 상상이 안 가고요. 그 시간을 또 어떻게 버텨야 될지 또 좀 많이 두려워지고 그렇습니다. 확실히 5월이 되니까 가정이 다를답게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그다음에 뭐 스승의 날도 있고 그리고 날씨가 좋으니까 그 이리저리 이제 모임도 조금씩 하게 되고 참 바쁜 날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바쁘신 와중에도 항상 안전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평소에 저는 이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교육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. 얼마 전에는 부산시 교육청도 다녀왔습니다. 뭔가 그 교육의 중심지라고 하니까 평소와는 다르게 좀 색다른 느낌이 들었고, 좀 더 많은 정보를 얻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교육대학원 다니면서 참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딱히 뭐 결론을 얻지는 못했지만 이 교육평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도 주시면 함께 고려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교육평가에 있어서 특히 우리나라 같이 선발과 배치라는 목적의 시험이 오랫동안 유지된 나라에서 이 교육평가라는 것이 학교 다닐 때 학생들의 삶 그리고 대입이라는 큰 관문을 넘어 일반 사회생활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데요. 참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. 무엇을 위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 그 평가가 어떻게 활용돼야지 사회 전체적으로도 이롭고 긍정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학교에서 수업을 들으면서도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요. 사실은 이제 교육평가라고 하면 예전에는 이제 지식 중심의 지필시험이 주였다면 지금은 이제 과정 중심 평가, 뭐 수행 평가, 그 다음에 절대 평가, 특히 이제 지금 시작하고 있는 고교 학점제에서는 이제 절대 평가가 이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평가의 기준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평가의 목적과 평가의 과정, 그럼 신뢰성, 타당성 등 여러 가지들을 고려해 보면 교육적으로 봤을 때는 이 객관성을 담보하는 것보다는 또 다른 측면이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이 신뢰롭지 못하다는 그런 인식 때문인지 공정성이 좀 더 담보돼야 된다는 그런 시각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사실 이제 평가라고 하는 것은 지식, 그다음에 기능, 그다음에 태도 이 세 가지를 평가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지식 중심의 그런 평가가 많았던 게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근데 현장에서 보면 또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지식평가 시험에서 아주 월등한 학생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수행을 잘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또 어떤 학생들은 뭐 지식도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행하는 능력도 좀 부족하지만 사실 또 태도는 또 엄청 좋은 학생들이 있잖아요. 그러면은 이런 학생들은 지식이 좀 부족하고 그다음에 수행과 기능적인 측면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교육적 측면에서 보면 또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. 저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예를 들어서 어떤 단편적인 지식을 알아서 시험 문제를 잘 푸는 학생들도 물론 교육에서 하나의 성취 기준이 될 수 있지만 또 지식이 좀 더 부족하더라도 어떤 이제 포맷을 바꾸거나 자기가 필요한 교육 과정과 교육 설계를 적절하게 잘 하는 학생들도 또 우수한 학생이라고 볼 수 있고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전자에서 말한 이 두 가지를 제외한 태도적인 측면에서도 얼마나 중요한가요? 삶의 자세나 그 다음에 긍정적 가치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액션을 했을 때 리액션하는 그 반응과 그 호응하는 정도도 삶의 교감을 넓히고 그 다음에 학생들의 교육을 지도하는데 큰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측면에서 보면 단순하게 지식만 월등한 학생들 그 다음에 수행만 잘하는 학생들 그리고 태도만 좋은 학생들 이렇게 구분할 게 아니라 뭔가 좀 통합적으로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많이 가지게 됩니다. 근데 한 가지 상황을 가정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어떤 객관적인 지식을 측정하는 하나의 시험에서 어떤 학생이 한 절반 정도의 성적을 얻었습니다. 학점으로 치면 한 B학점 정도 되는 점수였다고 하면 선생님은 이제 그 학생의 특별한 가능성을 보고 그 학생에게 B학점 대신 B 플러스 학점도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공정성이 담보돼야 되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겠지만 교육적인 측면에서 그 학생의 좀 더 나은 모티베이션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학생이 자기가 느끼지 못하는 어떤 가능성들을 선생님들은 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함께 고려해서 그런 학점을 줄 수가 있거든요. 실제로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내가 봤을 때 나는 B학점인데 왜 B 플러스 학점이 나왔지?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여기에 나도 몰랐던 재능이 있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 학문을 좀 더 공부하고 자기도 어떤 동기부여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
그런 교육적인 측면까지 함께 고려해 본다면 이런 지식 중심의 평가, 그 다음에 수행 중심, 그 다음에 태도라는 이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게 아니라 이것을 좀 통합적으로 함께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점수 체계가 나오고, 또 필요에 따라서는 각 분야를 세분화해서 평가해서 학생들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주는 것이 또 어떨까 하는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.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공정성, 신뢰성, 그 다음에 타당성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뭐 이렇게 활용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죠. 특히 앞으로 진행되게 될 고교학점제 교육과정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만 상대평가로 기초과목을 이수하게 되고, 나머지 2학년, 3학년에서 진행되는 그런 과목들은 대부분 이제 절대평가 또는 이제 성취기준평가로 다 전환이 되면서 예전처럼 그렇게 1점 1점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그런 결과는 받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대신 이것과 맞물려서 이제 대입이라는 큰 관문을 넘어설 때는 한 명 한 명을 정확하게 줄 세우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뭐 이런 학교의 평가 기준과 더불어 추가적인 자체 평가를 타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많이 드는데, 참 어느 게 맞는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, 네, 오늘은 제가 교육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. 저 자신조차도 참 많은 고민을 해봤고, 어떤 평가가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이롭고 또 우리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, 아직까지도 명확하게 결론 내리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아마 이것은 세월이 지나도 뭐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르다 이런 형태로는 단정짓기 어려울 것 같고요.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융합적인 형태로 하나하나 선택해 가면서 시대에 맞게 변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. 하지만 한 가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그 변화 과정에 있어서 학생들이 주체가 된 그런 평가 과정과 평가 기준, 그리고 교육 과정들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최근에 개정된 2022년 교육 과정에서 이 국악 과목이 축소돼서 어떤 한 가수가나 좀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많이 얘기하는 거 봤는데, 참 이런 거 정할 때도 어떤 그 각 영역에 대한 자기의 포션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하고, 그리고 앞으로 미래 사례를 살아갈 시대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서로 좀 융합된 그런 과정들을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많이 가져봅니다. 네, 오늘 준비한 주제는 여기까지고요.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교육에 대한 이야기, 아이들과 함께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항상 행복하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